자,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폭로한 간호조무사 또 이부진 사장 간의 내용이 참 다릅니다. 네, 우선 폭로한 간호조무사, 과거에 이제 본인이 그 해당 청담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 근무를 할 당시에 이 이부진 사장이 2016년입니다. 한 달에 최소 2차례, 네. 그러니까 한 달에 2회 이상 병원 VIP실에서 오랜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는 것이고요. 뭐 더 주사해달라고 요구도 했었다. 네. 그런데 병원은 어떤 진료 기록이라든지 투약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그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 다닌 적은 있는데 내가 불법적으로 프로포폴 투약을 한 거는 아니고 어떤 화상 흉터나 안검하수 치료 목적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병원을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면 부인하고 있죠. 네. 그 이부진 사장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반응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시나요? 네, 사실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위내실경을 한다거나 이럴 때 많이들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이게 프로포폴이 사실은 옛날에는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오남용이 많이 발생하고 뭐 특정 연예인들이 이거 가지고 뭐 우유주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이 한때 맞고 문제가 많이 됐었죠. 또 이게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011년에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만들어져 있고 네. 특히 향정으로 지정되는 순간 이 프로포폴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저장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다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 당국에서는 프로포폴을 잘못 사용하면 처벌받게 되는 것이고 역시 프로포폴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 의약품입니다. 네, 경찰은 해당 성형외과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강제 수사 전환 가능성 좀 검토하시는 걸까요? 예. 제가 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장 지금 검토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흔쾌히 보여주면 되는데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아니 오히려 흔쾌히 보여주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진료 기록부 함부로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영장이 왔을 때 네. 그런 경우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 측에서도 영장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출을 지금 경찰에서는 요구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응할 수 없는 게 이제 의료기관이고 의료기관의 그런 입장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뭐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마약이라는 것을 누가 사용했건 네. 그 사용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건 불법하게 사용했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거고 그게 필요한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수사기관이 뭔가 좀 적법 절차에 관련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앞서 나가 있다. 적법 절차는 관계없는 쪽에서 조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간호조무사가 있으면 간호조무사가 분명히 그런 사실을 특정 언론에서 알렸으면 네.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첫 번째 수사는 그 간호조무사로부터 참고인 진술조서라는 걸 받아서 진짜로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객관적 혐의가 확인이 돼야 돼요. 객관적 혐의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 네. 진짜 그것이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영장을 가지고 가서 병원에서 그 진료 기록부를 달라 그래야지 만약에 제가 A라는 병원 가서 진료가 갖고 있는데 그 진료를 했는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이 이미 제출한다고 그 병원에서 줘버리면 제가 갖고 있는 제 개인적인 정보는 진짜 엄청나게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료 기록부를 이미 제출로 해달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약간 지양되어야 되는 수사인 네. 부분이고 그다음에 마약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분명히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보건복지부 관한 이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를 관할해서 경찰이 갖는 게 뭐 그게 뭐 응원을 하기 위한 행정응원, 방법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2016년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이 2년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년 2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가봤자 기록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프로포폴은 한 차례 논란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연예인들로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어떤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당시에 이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똑같이 지금 법정에서는 그 투약할 경우 불법으로 투약할 경우에 지금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 처벌 부분을 좀 설명을 예.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본적인 네. 내용을 보면 사실 옛날에 있던 분들도 사실 다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네. 부분이고 양형 기준, 그러니까 법정형은 높은데 우리가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데 양형 기준에는 각 향정에 따라서 그 등급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상습 투약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어떤 저희들이 높은 형량이 나오겠지만 네.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형량으로 봤을 때는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네,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사건 살펴봤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